오늘도 취재가 한창인 윤민철 PD. 병원 갔다 오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복날 개새끼처럼 누워서 자빠져 있더래. 억울해 보이는 제보자의 사정과는 달리 민철은 제보 내용을 듣는 둥 마는 둥 관심이 없어 보이고 시사 채널로 유명한 PD 추적을 믿고 제보자는 자신의 처지를 열심히 말하지만 예. 나 진짜. 제보를 다 들은 민철은 그대로 돌아가 버리죠. 피디님. 피디님. 그냥 돌아가는 민철을 잡아 세운 제보자. 하지만 민철은 아니 제보를 할 거면은 좀 앞뒤 말 좀 맞추던가요 좀. 제보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며 무시하며 돌아서던 그때 참. 난자요. 솔깃한 정보를 듣습니다. 얘 뺐네. 난자 팔러 간 거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민철은 그 길로 해당 병원 앞에서 잠복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불법으로 거래된 난자로 보이는 가방이 도착한 곳은 뜻밖의 장소인 브림클리닉 병원이었죠. 이장원 박사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거물이고 이제 곧 건강한 두 다리로 벌떡 일어서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이 아이들을 위한 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의 연구 목적은 불치병 아이들을 위한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이유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민철은 혼자서 취재를 시작하는데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저기 윤민철 PD님 되시나요? 예. 잠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화에 밤새 민호의 제보 내용을 혼자서 고민하다가 야 이 새끼야 출근해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새벽부터 잠도 못 자게 지금. 결국 불법 난자 거래를 보고했던 팀장을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그에게 보고하는데 말도 안 돼. 나만 믿을 수가 없다. 증거는? 없대요. 우리가 다 입증해야 돼.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팀장도 뾰족한 수는 없었고 결국 그들은 더 높은 상관인 국장을 찾아가게 되죠. 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겠냐? 어? 뭐 하나라도 있으니까 불안해질 거 아니야, 그래도. 하지만 국장도 증거도 없이 취재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철을 말리지만 저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실과 국익 중에 국장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민철은 PD로서 반박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며 결국 진실이 바로 국익이다. 됐냐? 결정 났네. 국장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헐. 자, 취재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제보를 결심했던 민호의 사정은 불치병으로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아픈 딸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민호를 이해할 수 없는 아내. 우리 처지가 어떤지 눈 있으면 똑똑히 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의 결심은 점점 더 흔들리게 되죠. 이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민철은 유일한 증인의 인터뷰를 하러 민호의 집을 찾지만 안녕하세요. 다행히 집에 계셨네요. 모두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 헛걸음하시게 한 건 죄송해요. 결국 민호는 현실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뷰를 취소하게 되죠. 뭐야? 인터뷰 안 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장환 교수는 수의대 출신 아닙니까? 동물 쪽에서는 권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던 민철은 인터뷰 외에 취재를 먼저 시작하고 신민호 씨. 안녕하세요. 민호도 계속 찾아가 그를 설득하죠. 따님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셔야죠. 제 딸도 수빈이랑 같은 나이거든요. 하지만 계속되는 민철의 설득에도 민호는 딸아이 생각에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없었고 수빈이가 녹음한 거 들으면 아빠 진짜 좋아하시겠다. 어떻게 알았는지 민철을 만난 후 그를 감시하는 듯 누군가가 계속 그를 미행하고 있었죠. 결국 아내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민호는 나 당신한테도 수빈이한테도
미안한 게 너무 많아.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 두려워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편 비밀리에 이장원 박사를 계속 조사하던 민철은 이상하게 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점점 더 줄기세포 연구의 비리를 알아내게 되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이장원 박사의 연구소에도 연구소가 연구원들보다 홍보팀 직원들이 더 많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던 그때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는데 중해봐. 여보세요? 지금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비 챙겨라. 네? 제보자 인터뷰 간다. 인터뷰요? 그 전화는 민호의 전화였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인터뷰가 진행되죠. 주기세포 복제에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네. 제가 팀장으로 있는 동안은 단 한 번도 성공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밝혀지는 줄기세포가 없다는 증언과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임상시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줄기세포가 뭘로 분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골수가 될 수도 있고 종양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행해지려 하는 임상실험의 위험성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시작으로 취재는 급물살을 타며 증거 하나 없던 취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첫 번째 임상실험의 대상자까지 미리 알게 되죠. 오케이. 야, 김혜슬이. 네. 너 지금 장난해?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연구소 직원들까지 연구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가죠. 심 팀장님 아무 얘기 안 해? 서울에서 먼 길 오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인터뷰를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민철은 첫 번째 임상실험자를 찾아갔지만 인터뷰를 하는 건 쉽지 않고 박사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장원 박사도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둘러대 보지만 그럼 제가 박사님께 전화 한 통만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생각지도 못한 보호자의 행동에 민철의 거짓말은 들통날 위기에 처하는데 안 받으시네. 다행히도 전화를 받지 않는 이장원 박사. 네, 그럼 뭐부터 하면 되죠? 예, 우선 당연히 모든 계획이 무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둘러대는 민철에게 인터뷰를 마치고 찜찜한 기분으로 사무실에 돌아온 민철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고 뭐지? 그것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던 동물복제 실험에 관한 연구 논문이었죠. 이제 임상실험자의 DNA만 대조해보면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취재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시각 이장원 박사는 민철의 취재를 의식하는 듯 특허 신청을 핑계로 민호의 아내를 불러내 여기 잘 보관돼 있으니까 두 분이 수고 좀 해주세요.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줄기세포 샘플을 보란듯이 보여주죠. 그 길로 민호를 찾아간 아내는 방송국에 복제 줄기세포 없다고 제보한 사람이 당신이야? 방송국에 제보한 민호를 추궁하며 대체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이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장원 박사가 죄다 거짓말한 거라고. 당신한테 이게 다 장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거.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 경력,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난 진실만 말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점점 나타나는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만한 증거들로 민철과 민호의 사이도 틀어져만 갑니다. 한편 이 새끼들 이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민철의 비밀 취재는 결국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방송국도 난리가 나는데 니들 제정신이야? 일 더 커지기 전에 당장 그만둬. 팀장과 국장은 어떻게든 설득해 취재를 계속 진행해 보려 하지만 줄기세포가 가짜란 증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얘기 끝났군. 결국 취재를 속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시각 당사자인 민철은 취재를 포기하지 않고 논문에 있던 복제계 몰리를 찾아가죠. 저기 스님, 근데 몰리는 어디 가야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당장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마을 어디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스님의 말대로 마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던 몰리는 자, 몰리야, 소세지 먹자. 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논문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민철은 몰리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검사를 받아보는데 아, 이거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가망 없겠는데요. 예? 네? 몰리는 민호의 말처럼 복제된 세포가 암으로 발전하여 가망이 없는 상태였죠. 점점 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어떻게 됐어? 제세포 계승자가 수연이가 맞긴 하네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임상실험자의 DNA 결과도 논문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죠. 진실에 다가갈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취재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지만 민철은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민호에게 들은 이야기를 팀장에게 털어놓는데 여기서 끝낼 순 없어. 한 번이면 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응? 사실 민호는 같이 연구했던 친구가 이장원 박사의 논문 조작을 지시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안하다. 도와달라는 간절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조용아. 자살 시도까지 한 친구를 보고는 그의 부정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건데? 아니, 나도 어젯밤에 얘기 듣고 알았어요. 또 다른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지금의 상황이 민호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었고 오전 밤 연구소로 찾아가 줄기세포의 샘플을 몰래 가지고 나와 민호와 함께 샘플을 민철에게 전달합니다. 이정환 박사가 보관하고 있던 복제 줄기세포의 일부예요. 여보세요? 그리고 취재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민철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신민호 부인이 가져온 줄기세포 샘플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 드디어 민철은 논문과 일치하지 않는답니다. 짜잔!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죠. 이제 다 끝났어요, 선배. 하지만 몰래 빼온 DNA 샘플을 증거로 내놓는 것은 민호 아내의 불법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철은 증거를 뒷받침해줄 확실한 증인의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이도영 씨, MBS PD 추적에서 나왔습니다.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걸 알고 왔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증인의 인터뷰는 논문의 샘플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뉴먼 메디컬에 있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복제 줄기세포라고 속인 거예요. 어설픈 조작이라고 무시했던 팀원의 주장이 사실이었고 이 모든 일은 이장원 박사가 시킨 일이에요. 모두 이장원 박사의 지시였죠. 드디어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민철은 네, 이장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민철 PD입니다. 자신있게 이장원 박사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한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죠. 스케줄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사님. 민철은 드디어 이장원 박사를 처음으로 대면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바쁘실 텐데. 마침내 시작된 인터뷰. 불법으로 매매된 난자와 연구원들로부터 채취된 난자가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철은 차분하게 하나씩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이장원 박사 또한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을 이어가죠.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질문에도 이장원 박사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터뷰는 끝나고 근데 말이야, 오늘 이 박사가 너무 선선하게 나와서 뭔가 찝찝한 기분으로 건물을 나서는데 MBS 윤민철 PD님 맞으시죠? 입구에 엄청나게 몰려든 취재진과 이장원 박사님 괴롭히지 마라. 민철을 비난하는 시위대로 난장판이 되고 그만들 하세요!